안녕하세요, 걸TV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 취미는 바이크예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크는 2017년식 KTM 390 듀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푸조, 장고를 하나 보유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2017년식 KTM 390 듀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바이크는 제가 작년 초에 가져와서 보유한 기간은 거의 1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탄 키로수는 2000을 탔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보유한 KTM 390 듀크 리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크 경력은 2012년 때부터 탔고요. 횟수로 치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초기에 스쿠터를 탄 시기도 있었고 근래는 육아로 인해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배기량을 본격적으로 탄 것은 불과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또한 저는 바알못에 가깝고요. 바알못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굳이 재원을 이야기하고 복잡한 숫자 등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먼저 KTM 390 듀크를 보유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390 듀크를 가져오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멋있어였어요. 두 번째는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알못이기 때문에 마력, 토크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냥 예뻐서 사왔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이야 390cc이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배기량이면 조금만 땡겨도 잘 나가네. 저배기량이면 많이 땡겨야 나가네. 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KTM 바이크에 대해서는 강한 인상을 받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마카오에 놀러 갔을 때 댄싱 워터라는 공연을 보았어요. 그때 공연 마지막 말미에 물기가 가득한 바닥을 질주하며 날아다니는 바이크들을 보았죠. 정말 하늘을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그때 그게 KTM 바이크였죠.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나오는 길에 KTM 프라모델까지 사버렸죠. 아무튼 그때 KTM 바이크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었어요. 뭔가 멋져 보이고 남성적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정말 한마디로 간지가 넘쳤죠. 그러던 중에 KTM 390 듀크 신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KTM 390 듀크를 가지고 있는 지인을 찾아내서 실물을 보러 갔죠. 그 실물을 보는 순간 느낀 점은 그냥 멋졌어요. 이거는 꼭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뒤에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그 바이크를 제 손에 얻게 됩니다. 사실 KTM 다른 고배기량 바이크를 사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KTM 바이크 자체가 워낙 고가니까 제 형편에는 390 듀크가 딱이더라고요. 그 정도면 컴팩트하여 제가 다루기도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처음 타고 스로틀을 당겼을 때 이 느낌은 어라 이거 생각보다 센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전문 용어로 빠따라고 하기도 하죠. 비전문 용어로는 토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토크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이거 초보자가 못 모르고 타고 커터급이라고 무시하고 막 당겼다가 강제 윌리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토크발이 좋은 바이크들을 좋아했어요. 100km 넘어가서 느끼는 가속력 등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속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초반 가속만 좋으면 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탄 바이크들 중에서도 MT 공구를 정말 재밌게 탔어요. 이 390 듀크도 MT 공구만큼은 아니겠지만 물론 배기량 때문이죠. 토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터에 가서 스로틀 윌리 해보려고 깔짝대기도 했고요. 실제로 스로틀을 확 당겼을 때는 앞바퀴가 확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토크가 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무난하게 가속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신 최고속은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전에 같은 체급인 닌자 300을 타보았는데요. 최고속이 제 생각에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80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이건 단기통이라 그런지 최고속이 160, 170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편했어요.
타면 허리가 곳곳이 펴지고 다리가 약간 뒤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시티백을 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핸들바는 넓어가지고 컨트롤하기 편했고요. 그런데 시트고는 높더라고요. 제가 키가 190까지는 안되고 165에서 한 1cm 정도 못 미치는데 발 착지성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야 원래 키가 작으니까 바이크 탈 때 안 닿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요. 어차피 모든 게 다 안 닿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키가 작은데 이런 바이크를 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어요. 그런데 사실 바이크라는 게 아주 작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다 탈 수 있다고 봐요. 뭐 정 안되면 정차할 때 나이키 자세로 정차하면 되죠. 그리고 발 착지성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할리 타야죠. 발바닥 다 닿이고 좋죠. 브레이크 성능도 이 정도면 만족했고요. 요즘 바이크들은 브레이크는 웬만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VTR 1000F를 탔을 때는 화석이라 그런지 브레이크가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면서 잡아야 하죠. 코너링은 제가 코너를 잘 못 타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볍고 니그립도 잘 이루어져서 몸에 착 붙어서 움직이는 듯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이게 갑자기 리뷰를 하려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계기판이 풀 LCD예요. 마치 핸드폰을 하나 탁 얹어 놓은 듯 하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듯 하네요. 저도 때로는 바늘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식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390 듀크의 고질병이라고 하죠. 뭐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타면서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발못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발못인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 390 듀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